제가 안동한테 반했던 거는 뭔가 인간미가 느껴지는 양반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였거든요. 그리고 허당기도 있는 듯한, 그러면서 자존심 강하고, 그래서 되게 매력적이다. 뭐 먹었는데요? 일단 처음에 가자마자 갈비를 먹었지. 이렇게 고기부터 때렸구나. 그거 안동 가서 뭐 먹어야 되겠더니 갈비 이러길래 내가 갈비는 서울에서도 다 먹고만 또 뭘 갈비야. 그 안동까지 횡성 가서 먹대. 찾아봤더니 허영만의 그 백반기행에서도 안동에서는 갈비집을 소개하셨더라고요. 안녕하세요. 롱테이크 김주윤입니다. 안녕하세요. 전환입니다. 네, 정말 요새 다니기 좋은 날씨죠. 맞아요. 네.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네. 우리 한강 작가님이 노벨상도 탔는데 왜 안 다뤄주냐는 얘기들이 좀 있으셨어요. 맞아요. 네. 근데 제가 막 그렇게 한강 작가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해서 섣불리 이렇게 다루기가 조금 조심스럽고, 이제는 또 약간 시간이 노벨상 수상 이후 지났네요. 그리고 일단 책을 구하기가 힘듭니다. 저 아직 배송이 안 됐어요. 저는 사실 두 권을 먼저 읽긴 했었거든요. 네. 예전에 그 소년이 온다 하고 네. 채식주의자 두 권을 읽었었는데, 근데 저는 좀 힘들었어요. 특히 소년이 온다는 그래도 읽을만 했는데 네. 채식주의자는 읽으면서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죠? 네. 메시지도 굉장히 선명하잖아요. 네. 전달하는 메시지가 거의 책마다 아주 선명해서 그걸 이걸 소설로 이렇게 풀어낼 수 있다니 대단하다는 생각은 하는데, 약간 이제 망설여지는 게, 저는 제가 받아들이기가 힘든 부분들이 많아갖고 한강 작가님 책 나왔어 그럼 내가 꼭 봐야지, 이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의미지, 저희가 뭐 노벨상도 받았는데 왜 안 다루냐, 뭐 특별히 다른 이유가 있어서는 아닙니다. 그렇죠. 정말 그 같이 아파하는 소설인 것 같아요. 맞아요. 소년이 온다를 읽으면서도 그 장장마다 막 같이 힘들고 같이 맞아요. 아팠어요. 막 몸이 아파. 네. 물론 그러면서 그때 어떤 시대적 아픔에 제가 공감하고 그걸 한번 이제 유사 경험을 해보는 그치. 그런 건 있고, 정말 그 고통을 펼쳐내는 그 필력, 그건 대단하다고 생각했는데, 그 자체가 참 또 아픈 경험이라서 그렇죠. 좀 다음 책을 읽는데 심호흡을 하고 이것을 이제 읽어볼까? 막 이런 어려움이 있는 책이었어요. 맞아요. 사실 저는 조금 스펙타클이 있는 책을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한국 소설가 중엔 정유정 씨 소설을 스펙타클하다. 네. 정말 빠른 스피드와 사건의 그치. 전개가 있잖아요. 막 근데 빨려 들어가잖아 막. 맞아요. 근데 한강 작가는 또 다른 결이죠. 그렇죠. 뭐 정말 근데 노벨상 수상 너무 자랑스러웠어요. 네, 정말 뭐 너무 축하드리고 네. 조금 늦었지만 정말 자랑스럽다. 네. 네. 여기서 깨알같이 저희 1년 선배세요 뭐 이럴까요? 진짜 없어 보여. 손가락. 그렇지 않아도 플래카드 걸었다고 지금. 네. 약간 좀 없어 보인다. 막 이런 네. 얘기 많이 하는데,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아까 제가 참 다니기 좋은 계절이라고 네. 이야기를 했는데, 어디 다녀오셨다면서? 지윤님이 추천한 안동을 다녀왔습니다. 안동, 제가 안동 네. 좋아하죠. 네. 사실 저희 부모님 고향이 경상도라서 안동이 멀지 않은데도 이때까지 안 가봤었거든요. 그런데, 진짜? 예, 작년부터 지윤님이 야 너무 좋다, 반했다 이런 말을 하길래 큰맘 먹고 저희 어머니를 모시고 운전을 해서 다녀왔는데요. 사실 정말 저도 반해버렸어요. 안동이라고 하면 우리나라 정신문화의 큰 줄기가 유교인데, 그 유교의 총본산인 도시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99년에 엘리자베스 여왕, 돌아가신 맞아요. 엘리자베스 여왕님이 한국 문화를 경험하시기 위해서 간 곳이 맞아요. 또 바로 안동이었죠. 안동의 하회마을이기도 하고, 그만큼 우리나라의 전통이 잘 간직돼 있는 그런 곳이었는데, 저도 이번에 가서 많이 배우고 즐기고 왔습니다. 저도 작년에 처음 방문하기 전까지는 안 가봤어요. 네. 딱 갈 기회가 별로 없더라고요. 네. 맘먹고 딱 가야 되는 곳이잖아요. 안동은 뭐 다른 일로 갔다가 들른다든지 이런 데가 아니라서, 작년에 무슨 강연이라든지 뭐 이런 것 때문에 또 문화축제가 거기서 있어요. 거기를 가면서 연달아 한 2번을 가게 된 거예요. 가을에. 오. 처음에 갔을 때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평일이기도 했고 너무 조용한데 너무 아름다운 거야. 고즈넉하다는 표현이 딱 맞아요. 들어맞는 도시죠. 딱 내 스타일의 그런 도시인 거예요. 제가 원래 이렇게 너무 크지 않고 약간 소도시면서 조금 이렇게 조용하고 예쁘고 뭐 이런 데를 좋아하잖아요. 근데 야, 여기 너무 멋있다. 너무 좋다. 그래서 일 말고 사실 그때 일로 간 거니까 나중에 한번 꼭 관광으로 와갖고 여기 돌아다녀 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때부터 이제 안동 전도사가 됐지. 그래서 너무 좋아. 꼭 가봐. 막 이러면서 결국 귀가 펄럭펄럭 하면서 갔다 오게 됐죠. 근데 그때 이제 제가 은하님이 간다고 하길래 차 갖고 가야 된다 얘기를 했잖아요. 굉장히 넓어요. 사실. 맞아요. 그리고 볼만한 곳들이 엄청 떨어져 있어.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저는 굉장히 자그마한 소도시려니. 그쵸. 그래서 기차 타고 갈까 하다가
지윤님이 이제 차를 가져가야 된다 아니면 렌트카를 해야 된다 그래서 차를 몰고 갔죠. 네. 사실 그러다 보니 1박 2일도 굉장히 짧게 느껴져요. 맞아요. 네. 한 3시간 정도 서울에서 가니까 한 3시간 정도 걸리니까 좀 피곤하기도 하고 맞아요.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 봐야 되는 그 명소들이 떨어져 있으니까 거기서도 굉장히 운전을 많이 해야 돼. 네. 뭐 주차하는 건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데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꼭 차는 혹시라도 뭐 가실 계획이 있으신 분들이면 차를 가지고 가시든지 아니면은 뭐 역에 내려서 렌트를 하시든지 뭐 이런 방법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디 갔어요? 저는 내려갈 때 이제 목표를 삼은 곳이 딱 한 군데 있었어요. 임청각을 가야겠다. 독립의 운동의 기운이 막 제가 한때 독립운동사에 굉장히 빠져 있었던데 제가 한또 몰입하면은 한참 들고 파니까. 그때 이제 석주 이상용 선생, 우리나라 임시정부의 초대 공무령인데 그쵸. 사실 그 임시정부의 최초의 수반은 이승만 박사가 하다가 약간 문제가 생기면서 몇 번 손바꿈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국무령이라는 제도를 도입하면서 초대를 하신 분인데 이분이 정말 안동에서 양반 가문 고성이 씨의 종손이었어요. 그런데 식솔들을 다 이끌고 이제 한일합방 되면서 만주로 건너가셔서 신흥무관학교를 세우고 또 경학사 뭐 이런 걸 해서 논밭을 일구고 거기서 또 독립운동 군대까지 지원을 하는 정말 대단한 일을 하신 분인데 그분이 또 물려받은 고택이 임청각이거든요. 원래 99칸이고 한국의 민간 가옥으로는 가장 큰 규모였대요. 근데 일제가 사실은 그 독립의 기운을 끊는다고 그 앞에 철도를 내고 그 다음에 안동댐이 생기면서 또 일부가 이제 수몰되고 해서 지금 한 60여 칸 정도 남아있다 그러는데 또 이제 역사적 유물들이 전시돼 있으니까 그런 거 다시 보면서 굉장히 독립의 기운을 다시 느끼고 왔습니다. 사실 근데 안동이 이 굉장히 많은 독립운동가들이 나온 고장이다라고 맞아요. 이야기들을 하잖아요. 그래서 보니까 내가 이걸 찾아봤어. 그래서 일제강점기에 독립운동에 헌신을 해서 포상을 받은, 그러니까 미포상 독립운동가들도 있거든요. 근데 포상을 받은 분들이 총 2024년 8월 기준이에요. 네. 이게 해마다 좀 늘어나. 그렇겠다. 그래서 18,139명 이렇게 되는데 그 중에서 거의 4,000명 가까이가 경상도. 네, 사실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네요. 네, 근데 그 중에서 또 한 400명 가까이가 안동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퍼센티지를 차지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게 포상된 숫자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미포상된 분들께 다 합치면은 1,000명이 넘는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뭔가 이게 독립운동의 기운이 뻗치고 있는 곳인 거는 맞는 것 같아. 왜냐면 전국 시군 단위로 봤을 때 독립유공자 수가 평균 30명이라 하니까 안동은 압도적으로 많은 거지. 사실 정말 되게 감동스러운 게 그런 임청각 종손이면 뭐 일제 반감을 갖고 마음에 품더라도 에헴 하면서 사실은 편하게 사실 수 있거든. 그치, 안 본 척하고 그냥 이러고. 사실 약간씩 소극적으로만 저항을 할 수도 있는데 그거를 정말 임청각을 팔 결심까지 하시면서 만주로 건너가는데 다 식솔들을 이끌고 해서 사실 이상용 선생도 이상용 선생님뿐만 아니라 손자 며느리 거기에 조카, 손자까지 다 포상 대상이 되는 거 보면 정말 대단한 가문이죠. 그렇죠. 그럼 보면은 그러니까 항일 의병 운동도 이곳에서 가장 먼저 시작했다고 해요. 맞아요. 그러니까 뭔가 그런 기상이 있는 곳이면은 틀림이 없어요. 그리고 정말로 뭐랄까 친척들 간에 다 의기투합을 해서 거기가 통혼을 한다 그러나 맞아요. 겹사돈을 맺고 뭐 이런 것들이 맞아요. 많더라고요. 통혼권이 있는 곳이죠. 그런데 이제 그런 사람들이 다 마음을 모아서 이제 친척이면서 동지가 된 그런 구조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또 가슴에 많이 남은 거는 그분 손주 며느리가 있거든요. 허은 여사. 이제 그분은 허씨 가문에서 시집을 왔는데 그분이 서간도에서 자기 시할아버지 뭐 그다음에 자기 남편도 이제 독립운동을 하면서 그걸 자기가 어떻게 수발들고 또 자기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책으로 남기셨어요. 오늘 제가 책을 되게 옛날 책이다. 맞아요. 이거 구하느라고 굉장히 애썼어요. 아직도 내 귀엔 서간도 바람소리가였는데 정말로 그때 일들이 또 여자의 시각에서 그치. 굉장히 생생하게 남아있어서 제가 좋아하는 책이었는데 이번에 그 현장을 갔다 오게 돼서 너무 좋았습니다. 근데 이상용 선생뿐만 아니라 거기 이제 안동 호랑이라는 별명을 지으신 김동삼 선생도 있고 또 김동삼 선생의 며느리도 이해동 여사라고 만주 생활을 하시면서 책을 남기시고 그래서 사실 정치학 하면 또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구술, 진짜 그때 그거를 구술된 역사책을 하는 것도 우리가 사실 미국 사람들도 회고록을 많이 남기잖아요. 그쵸. 메모아라 그러면서 그런 것들이 이제 남아 있어서 이제 굉장히 소중한 자료인데 요즘 사실 우리나라는 이런 책에 대한 수요가 없으면서 많은 책들은 이제 절판이 되고 뭐 국회 도서관 가서 찾아야 되고 이러는데 빨리 이제 사람들의 관심이 더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찾아보고 싶은 책들 조금 오래된 것들 다 절판됐다면 되게 아쉬운 게 맞아요. 많거든요. 그래서 서점시장이 조금 더 풍요로웠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 되게 많이 하는데 사실 안동이 그러면 왜 그렇게 유별나게 독립운동가들이 많이 나왔냐? 그거 좀 궁금하던데? 이거에 대한 얘기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막 뒤져봤지 또 찾아보고. 근데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어요. 뭐 그중에 하나만 있는 건 아니고 이런 게 다 복합적으로 작용을 했겠지만 일단 이 안동이 산세가 있는 곳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정말 아름다운 산세가 있죠. 근데 막 전라도 같이 평화가 쫙 있고 이런 게 아니라 산이 이렇게 많다 보니까 대지주가 없었대. 아, 그렇구나. 네, 뭐 전혀 없진 않았겠지만은 이렇게 만석군 막 이런 사람들이 나오기가 좀 힘들었다는 거예요. 뭐 땅이 넓게 쫙 있어야지 만석군이 나올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양반 지주라고 하더라도 땅을 굉장히 많이 가진 건 아니었고, 그래서 이제 약간 이제 중소기업같이 그런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뭐 전라도나 이런 지역에 비해서 부의 불평등이 덜했다. 그래서 지주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팡팡 쓸 수 있는, 근데 그게 안 되니까 좀 아껴서 살고, 그리고 이렇게 막 풍류를 즐기고 펑펑 쓰고 이래야지 또 그런 문화가 발전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판소리니 이런 게 발전하고 이런 게 그런 사실 건 아니죠. 그러니까 이쪽 호남 지역에서 그런 게 발전을 한 거지. 먹고 살기 좋고 뭐 풍부하고 하니까. 근데 여기 이제 그게 안 되면은 뭘 해? 공부해야지. 공부해야지 한 거니까 이 사람들은. 그래서 그런 어떤 이제 뭐 지형적인 뭐 이런 이유로 해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그런 분위기가 있다고. 그래서 사실은 이 안동이라는 곳이 우리가 이제 퇴계학파의 본산지라고 얘기하잖아요. 거기에 또 도산서원도 분명히 있고. 근데 이 사림의 어떤 역사를 보면 저는 사실 국사를 굉장히 열심히 보진 않았고 꿰고 있지는 않지만 이제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게 처음으로 뭐 나오는 게 동인과 서인이 나오잖아. 그래서 이 동인이 또 남인과 북인으로 갈리잖아요. 이게 임진왜란 전인가 뭐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이 남인과 북인이 사실 이제 북인 같은 경우는 북악산 근처에 살았고 북인이고 남인은 남산 근처에 살아서 남인이거든요. 아, 그런 거예요? 그런 거야. 근데 이 남인의 이제 거두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게 이황 선생님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황 선생님의 이제 애제자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제 서해 류송영 선생 뭐 이런 분들이고. 근데 이런 분들이 다 이제 안동 출신인 거예요. 이제 뭐 이황 선생이 이제 안동에 계셨으니까. 결국 근데 우리나라의 그 나중에 가서 세도 정치파는 사실 노론이 다 자리를 잡는데 그 사람들은 서인의 일파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남인들이 약간 뭐 찾아보면 좀 그랬대요. 뭔가 진보적인 성향이 있었고 입 바른 소리 잘하고 약간 반공 기질이 있고 그러니까는 류성룡 선생도 결국에 선조한테 경질당하고 조직을 내려오고 유명한 분들이 많죠. 뭐 윤선도, 정약용 뭐 이런 분들. 그래서 정조 사망 이후에 남인들이 거의 몰락하다시피 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정계 진출을 못하게 되니까 에이 그냥 공부나 하자. 그러고서 낙향하여 공부하면서 대의명분을 찾고 우리가 정계 진출을 해갖고서 막 이거 못하면은 여기서 이제 대의명분 찾고 반골기질이 더 창궐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어떤 자신들만의 어떤 문화, 뭐 철학, 뭐 정치 철학이라고 해야 되나요? 근데 그런 게 있다 보니까 일제 강점기가 온다든지 이랬을 때 훨씬 더 강하고 세게 반발을 했다라는 거죠. 그런 얘기도 좀 있고 결국 그런 철학적인 바탕이 나중에 의병운동까지 이어지는 그런 맥을 갖고 있는 거네요. 그 아까 얘기했듯이 통혼을 하다 보니까 자기들끼리 어떤 공동체 의식이 굉장히 강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뭐 우리 집성촌이라는 얘기도 많이 하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이 모여 있고 끈끈하게 혈연과 지연과 거기다가 학연에다가 서로 간에 공유하는 문화, 철학 이런 것도 전부 다 복합적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가자! 그러면 가는 거지. 그러니까 제가 놀란 게 허은 여사도 이제 친척 할아버지 중에 왕산 허위. 그래서 우리가 지금 왕산로라고 부르는 길이 그분의 이름을 딴 거고 또 친척 중에 하나가 고모의 아들이 이육사 선생님. 저항시인. 그래서 정말 대단한 가문이잖아요. 그렇죠, 대단한 가문이죠. 근데 정말 그게 혈연, 뭐 친인척 관계로 다 뭉쳐 있다는 게 되게 놀라웠어요. 그렇지. 근데 사실 잘 착각을 하는 부분이 뭐냐면 안동김 씨 얘기하는 세도전치의 대명사. 맞아요.
근데 이게 안동 김씨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저 안동 때문에 나라가 뭐 망했어 뭐 이렇게 오해들을 하시는데 사실 안동 지역은 세도 정치 기간 동안에 정말 혼례를 받았거든요. 예, 그래서 많이 핍박도 받고. 사실 그 세력을 잡은 안동 김씨는 다 서울에서 맞아요. 살았죠. 신안동 김씨라고 그러더라고요. 장동 김씨라고도 구 안동 김씨, 네. 신안동 씨 이렇게 나누는 것 같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사실 이 안동 지역의 그런 유교 문화는 정말 뭐랄까 약간의 개혁 의지도 있고 진보적인 성향도 있었고 그리고 반골 기질도 있고 그래서 정계에서 사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다가 쫓겨 내려오고 혹은 낙향을 해갖고 그냥 학문을 봤었던 그런 분들의 고향이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언급했지만 안동 하면 역시 도산서원. 그렇죠. 서원을 안 갈 수가 없잖아요. 서원 안 갈 수가 없지. 그래서 임천각에서 출발해서 그 다음 이제 행선지가 도산서원이었는데 이게 생각보다 꽤 먼 거예요. 멀지. 안동이 멀다니까. 그러니까 지역마다 그게. 나는 뭐 한 10분?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내비를 켰더니 25분? 그래서 쭉 들어가서 했더니 정말 그 주차시설 같은 거 굉장히 잘 돼 있고 외국인들도 이제 택시 같은 거 대절해서 많이 와 있었는데 옷 갈아입는 것도 있잖아. 갈아입었냐? 안 입었어요. 그런 거 갈아입고 찍어 와야지 사진을 하나. 그 위치가 야 어떻게 이런 곳을 그 찍어서 사실은 퇴계 이황 선생님의 생가는 좀 떨어져 있고 거기서 이제 배산 임수의 지형이죠. 산을 끼고 강을 내려다보면서 낙동강. 예, 서원이 쫙 서 있는데 야 공부가 절로 되겠구나. 안 될 것 같은데 나는. 너무 좋아서? 너무 좋아서 나와서 그냥 맨날 띵가띵가 하고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 강이 정말 굽이굽이 막 유유히 흐르잖아요. 정말 감동받았어요. 그 올라가는 길이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저는 이 길을 매일 왔다 갔다 하지 않았을까. 뭔가 이렇게 막 상념에 잡혀 있고 막 이러면은 거기를 이렇게 다니면서 좀 힐링도 하고 머리도 비우고 그랬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번에 도산서원에 가면 작은 박물관이 있잖아요. 그 퇴계 이황 선생님의 유품이나 어떤 책 같은 것들을 전시해 놓은 데인데 보면서 진짜 내가 정말 한국 문화에 대해서 한국 철학에 대해서 너무 무식하구나. 우리 왜 고등학교 때 그거 외우잖아. 이기 일원론, 이기 이원론. 퇴계 이황 선생님은 뭐였는지 기억도 안 나. 이원론이래요. 그리고 사단 칠정을 이제 인간의 도리와 감정의 기본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놀라운 게 책을 봤더니 그걸 도표로 정리를 해놓으신 거야. 마치 우리가 PPT에 무슨 다이어그램 그리듯이. 나는 한국 철학이라고 하면 다 그냥 한문으로 줄줄줄 했는데 이게 자신의 철학 세계를 이렇게 간명하게 다 표현을 해놓으셨구나. 근데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너무 모르는 거야. 맞아요. 너무 좀 창피하더라고요. 우리가 아니야, 교육 시스템이 잘못된 거야. 그런가? 그렇게 주장하고 싶어. 왜냐하면 서양 철학은 지훈 박사 정치학을 하거나 또 정치 경제 미학까지 헤겔이 나오고 칸트가 나오고 푸코가 나오고 계속 그런 거를 이제 이어서 하다 보니 우리가 저절로 플라톤부터 푸코까지 쭉 이게 공부를 하게 되잖아요. 야, 내가 근데 도대체 동양 철학에 대해서 한국에 대해서 아는 게 뭔가. 우리가 아까 한강 작가 얘기를 했지만 결국은 그런 게 다 깊이가 쌓여서 우리가 지금 K컬처를 얘기할 텐데 나는 정말 너무 아는 게 없구나. 그래서 좀 더 공부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저도 일단 한국 뭐 철학이라든지 이거에 대해서 동양 철학에 대해서 잘 모르거든요. 사실 뭐 서양 철학을 잘 아는 것도 아니지만 이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익히게 됐는데 특히 이 한국의 경우는 약간 그런 선입견이 좀 있어요. 유교라는 것, 주자학, 성리학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여성의 권리라든지 뭐 이런 부분에서 무심한 정도가 아니었죠. 사실은 대단히 핍박적이었고 그리고 희한하게 불교가 성했던 사회는 여건이 좀 성장을 해. 근데 유교가 성하면은 여건이 억압을 받는 이제 그런 성향들이 분명히 있긴 있더라고요. 그래서 딱히 좋은 시선으로 안 봤던 것도 있는 것 같아. 근데 이거를 좀 철학의 의미로 바라보게 된다면은 좀 의미가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요. 뭐 사실 생각해 보면은 서양도 마찬가지로 여자에 대해서 뭐 그렇게 대우를 해줬다고, 그건 사회적인 이슈인 거고 철학이라는 시각에서 바라본다면은 그건 또 그거대로 받아들일 만한 이유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었고. 이황 선생님이 너무 재밌는 분이더라고요. 건강법 보셨어요? 거기 붙어있는? 그러니까. 호흡법,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그냥 철학 공부하시는 이런 분이 아니라 뭔가 이게 다방면에 관심이 많고. 그리고 이제 이 선생하고 비교를 해보면은 굉장히 다르고 재밌는 부분이 많잖아요. 굉장한
타고난 천재. 근데 이쪽은 그건 아닌데 굉장히 인간미 넘치는 철학자. 그리고 굉장히 균형 잡힌 하나의 인간, 완전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인품도 너무 훌륭하셨고. 또 근데 굳이 여기서 서양 거를 끌어다 말을 하자면 르네상스 맨인가? 맞아요. 나도 그 생각 들었어요. 저도 약간 건축 르네상스 같은 데도 맨. 다 관여하시고. 맞아요. 그래서 이황 선생에 대해서 좀 더 알아봤으면 좋겠다. 맞아요. 맨날 눈 얘기만 하지 말고 우리가 조금 더 알려줬으면 좋겠다. 옛날 이제 철학자들, 뭐 유교학자들의 따분하다 생각하지 말고 이 사람들이 정말로 어떤 인간적인 매력을 가졌었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더 친절하게 알려주는 그런 책이나 이런 게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못 찾았나 봐. 찾아보려고 그래서. 아니, 우리가 이제 해외에 가서 뭐 괴테하우스라든지 뭐 헤르만 헤세의 하우스 가면 그 사람이 쓴 책이라든지 이런 걸 영문판이든지 아니면 또 한국어든지 이렇게 보잖아요. 근데 우리가 도산서원에 갔는데 이황 선생님의 저서를 한번 볼까? 이 생각은 못 하잖아. 그치. 그러니까 근데 사실은 차 한잔 마시면서 그렇게 책을 펼쳐볼 수 있는 그런 게 돼야 되지 않을까? 맞아요. 그래서 현대적으로 쉽게 해석을 해서 학생들부터 읽을 수 있는 그런 책이 나오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아니면 벌써 있는데 우리가 못 찾은 건지 그럴 모르겠는데. 수도 있어요. 그러면 좀 더 마케팅을 좀 더 세게 해서 많이들 읽을 수 있도록 그랬으면 좋겠더라고요. 그래서 서원을 한 군데 더 갔어요. 그 다음에 병산서원 가야지. 네, 병산서원 갔는데 나 병산서원 진짜 좋더라. 너무 아름다웠어요. 난 솔직히 말하면은 병산서원이 더 좋았어요. 도산서원은 그때 굉장히 번성했던 사람들이 정말 공부를 하려고 막 모여들었던 곳이라는 느낌이 확 들었는데 병산서원은 조금 더 조용한 분위기? 그러니까 들어가는 길도 좀 아직도 비포장도로가 있고 쉽지는 않죠. 네. 차가 2대가 오니까 하나가 비켜 서야 되던데요. 그냥 일반 승용차는 사실 괜찮은데 네, 좀 큰 차가 오니까. 오면은 좀 비켜 서고 뭐 이래야 되니까 운전에 자신이 없는 분들은 약간 겁을 먹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들었어요. 운전에 자신 없는 분. 근데 이제 병산서원 이게 딱 가면은 앞에 이렇게 강이 흐르잖아요. 장은 그 산이 이렇게 딱 있고 그거 보면서 야, 한 폭의 동양화 같다. 맞아요. 정말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도산서원은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거든요. 근데 병산서원은 정말 동양화 같다는 생각 들었어요. 너무 아름답던데. 지금은 누각에는 못 올라가게 해놨더라고요. 약간 붕괴 인형이 있다고. 거기 서면 이제 다 보이잖아요. 쫙.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곳에서 정말 신성같이 책 읽고 공부하고 그러고 살았구나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죠. 그 서원들이 서원 문화를 다 포함해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가 됐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다음에는 소수서원도 가보고 하나 두 개 더 방문을 해봐야겠다 생각을 했어요. 근데 원래 굉장히 많았는데 이게 이제 대원군 때 맞아요. 서원 철폐를 했죠. 네. 그게 서원도 하나의 어떤 사학재단 같은 거래갖고 그걸 이제 활용을 해서 세금도 탈세를 하고 뭐 이런 게 좀 많았대요. 보조금도 받고. 그래갖고 그것 때문에 막 철폐를 했는데 그 와중에도 도산서원이나 병산서원 같은 곳은 이제 건드리진 면제가 않았죠. 됐죠. 거기서 이제. 네. 그래서 병산서원이 뭐 예쁘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사실상 이게 이름 자체가 산이 이렇게 둘러싸여 있다 그래서 병산서원이래요. 아, 그렇구나. 병풍. 네. 선생을 기리기 위해서 그 제자들이 만들었다는데 저는 병산서원 한번 꼭 가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맞아요. 근데 이제 또 먹으러도 다녔을 거 아니야. 그렇지. 근데 사실 아까 저희 부모님이 이제 경상도 출신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경상도가 전라도에 비해서 식문화가 그렇게 막 발전돼 있지는 않다고 저는 생각은 해요. 근데 이번에 가서 먹은 음식들은 다 너무 맛있었어요. 다 내 취향적이야. 취적. 뭐 먹었는데요? 일단 처음에 가자마자 갈비를 먹었지. 고기부터 때렸구나. 아니 사실 제가 지은 박사한테 물어봤잖아요. 네. 그거 안동 가서 뭐 먹어야 되겠다니. 갈비 이러길래 내가 갈비는 서울에서도 다 먹고만 또 뭘 갈비야. 그 횡성 가서 먹든지 이래야지. 간고등어 아니야 막 그랬는데 찾아봤더니 허영만의 그 백반기행에서도 안동에서는 갈비집을 소개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갈비집 중에 이제 몇 개를 블로그에 검색해서 월영갈비란 걸 찍고 내려갔는데 맛있던데요. 그 갈비에다가 마늘 양념을 맞아요. 이렇게 입혀서 굉장히 맨 처음에 나왔을 땐 비주얼적으로는 엄청 막 마블링이 잘 돼 있다거나 이런 건 아니었는데 되게 고소하고 맛있는 거예요. 양념도 잘 슴슴하게 잘 배어 들어있고 거기다 같이 나온 그 반찬들도 굉장히 맛있고 우리가 경상도에서는 부추를 전구지라고 하거든요. 그 전구지 무침이나 이런 것들도 너무 맛있었고 거기다가 나중에 우거지 된장국 이런 걸 주시는데 그것도 시원하게 너무 좋아서 첫 끼는 그렇게 잘 먹었고요. 그 다음에는 안동에 왔으니까 강고등어를 먹어야지 라겠는데 따로 강고등어 식당에 가진 않았어요. 사실 하회마을에 가면 강고등어 식당이 막 들어가면 냄새가 확 나. 고등어 냄새 널려 있는데
찾아가진 않았고 저희 호텔에서 조식에 강고등어를 조그맣게 한 동이를 주셔서 먹었는데 이것도 내가 생각한 강고등어랑 좀 다르더라고요. 나는 간이 밴 고등어니까 막 엄청 짭짤하고 막 약간 단단한 그런 식감을 엄청 별로. 부드럽고 그렇게 짜지도 않고 맞아요. 그래서 잘 먹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을 뭘 먹을까? 근데 어머니가 사실은 그 갈비를 굉장히 마음에 들어 하셨어요. 그래서 갈비를 한 번 더 먹어? 근데 그 약간 안동에 와서 갈비를 두 끼만 먹는 건 좀 너무 창피하잖아. 그래서 안동에 와서 안동국시를 먹어야겠다. 그래서 병산서원 근처에 자그마한 국수집을 갔는데 여기도 굉장히 맛있었던 게 국수 자체가 정말 굉장히 얇게 썰어져 나와서 보들보들하고 근데 탄력이 있고 그 다음에 거기서 배추젓을 먹었어요. 배추젓? 배추 전 그런 거. 너무 맛있던데? 그래서 그거 원래 경상도에서 많이 먹지 않나? 맞아요. 그 경상도 음식이라고 하는데 이상하게 저희 집에서는 그걸 전 부쳐 먹을 생각은 안 했거든요. 그래요? 전 하면 부추전, 뭐 혹은 파전 뭐 이랬는데 나중에 저희 언니가 강원도 쪽 고향인 형부한테 시집을 갔는데 거기서 배추젓을 배워서 이제 저희한테 해줬어요. 그래서 난 이게 강원도 음식이라고 했더니 알고 이게 경상도 음식이라는 거야. 나중에 김서령 씨라고 돌아가신 작가분이 외로운 사람끼리 배추젓을 먹었다라는 책을 내셨어요. 그게 안동이 고향이신 작가님의 어머니가 고생하신 이야기, 거기다 레시피를 섞어서 낸 책인데 거기 보니까는 배추젓이라는 게 경상도 여자분들의 어떤 배고픔과 서러움을 같이 달래는 소울푸드더라고. 오, 그래요? 근데 하여튼 이번에 그 식당에서 준 배추젓이 정말 따끈한 배추젓이었는데 너무 맛있었어요. 슴슴하면서 고소하고 배추가 약간 달큰하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너무 맛있게 먹었어요. 먹방을 한번 찍어야겠다. 지금 얼굴색이 제일 좋아 지금. 너무 몰두해서. 그리고 이 표현도 대단한데? 난 절대 그렇게 못하거든. 저도 사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선입견인지 모르겠는데 경상도 지역 음식이 이제 뭐 전라도라든지 이쪽 지역에 비해서는 좀 다양성도 떨어지고 그렇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네. 그리고 원래 이제 제가 뭐 먹는 걸 많이 찾아내는 스타일도 아니고 그러니까 별로 생각 없이 갔었거든요. 근데 찾아는 본 거지. 아무래도 모르는 데 가면은 막 들어갈 수는 없으니까. 그렇지. 근데 갈비기가 있어갖고 되게 신기했어요. 그래서 찾아봤더니 이 안동 지역이 다른 데에 비해서 강수량이 적대요. 강들도 되게 좀 말라 있었어요. 맞아. 그래서 약간 드라이한 기후에다가 뭐 그러다 보니까 소들이 자라기가 좋다라는 거예요. 그런 건가? 네, 그래서 우시장이 옛날부터 발전을 했대. 그래서 뭐 여러 가지로 갈비나 이런 게 맛있다라고 얘기했고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양념을 이렇게 하나? 막 약간 이랬거든. 그러니까. 근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 양념이 막 짜지도 않고 간이 세지도 않은 맞아요. 건데. 네. 그래서 저랑 저희 둘째랑 갔는데 이제 둘 다 우리가 소식자거든. 우리 둘째도 나머지 않게 소식자인데 자라난 청소년이 많이 먹어야지. 맨날 잔소리를 해. 너는 많이 먹어라. 애미는 이래도 너는 많이 먹어야 돼. 막 이렇게 얘기를 맨날 잔소리를 하는데 그런 소식자인데도 걔가 혼자서 거의 한 4인분을 먹었어. 근데 사실 1인분이 얼마 안 돼. 굉장히 얇게. 얇게 했기 때문에 얼마 안 되지만 어쨌든 좀 굉장히 많이 먹고 잘 먹었죠. 입맛에 딱 맞았나 보다. 입맛에 맞았나 봐. 그리고 강고등어도 뭐 말씀하신 대로예요. 대체적으로 이 전라도 음식은 굉장히 세잖아요. 네. 간도 좀 세고 젓갈을 많이 쓰고. 그렇죠. 향도 강하고 그리고 뭐 다양하잖아. 여러 가지 뭐. 근데 이쪽은 간도 그렇고 여러 가지 좀 담백한 편이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어요. 네, 그래서 오히려 나처럼 그냥 너무 자극적인 걸 좋아하지 않는 사람은 여기가 더 맛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지. 다 맛있었어요. 근데 갈비는 정말 놀란 게 그 갈비 골목이라고 맞아. 갈비집들이 쫙 있어갖고 찾아보고 갔을 때는 식당 하나가 덩그러니 있을 줄 알았는데 다닥다닥 다 갈비집이더라고요. 제가 갔던 데는 나름 유명하다고 알려진 데는 오복갈비든가 뭐 그런 데였던 것 같아요. 거기 뭐 유명하다 어쩌고 해서 갔었어. 근데 네, 맛있었어요. 굉장히 또 친절하고 기대를 막 한 것도 아니고 기대를 하는 사람도 아니지만 굉장히 나이스 서프라이즈였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안동은 정말 볼거리도 있고 먹을거리도 같이 있는 좋은 관광지죠. 숙소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우리 같은 곳에 묵었죠. 맞아. 따로 갔지만 시차가 있지만 네, 같은 호텔에 묵었습니다. 네. 락고제라고 한옥을 개조한 호텔인데 맞아요. 정말 한옥의 분위기를 그대로 살렸지만 화장실이라든지 샤워 시설이 완전히 다 서구식으로 돼 있어서 굉장히 자기도 편하고 그런데도 바닥을 왜 되게 뜨끈뜨끈하게 온도를 올려주셔서 너무 좋아하잖아. 늙었나 봐. 근데 외국인 손님들을 고려해서 그런지 침대는 아닌데 굉장히 두툼한 매트리스를 깔아서 거기서 자는데 와 등이 뜨뜻하니까 너무 좋죠.
세상 모르고 잤어요. 그러니까 온돌 체질인 거야 우리가. 꿀잠. 그래도 외풍이 있어서 그치. 찬바람이 싹 들어오면서도 등은 따뜻한 게 정말 좋았고 굉장히 취향이 좋으신 분이 세운 호텔이라고 들었는데 방 안에 있는 고가구라든지 사실 아주 비싼 물건은 아닌데 도자기 같은 거 골동품 도자기 맞아요. 같은 걸 다 갖다 놓으셔서 그걸 보는 재미도 굉장히 맞아요. 쏠쏠했어요. 그리고 바깥에서 이렇게 그 숙소를 바라보면은 되게 예뻐요. 맞아요. 너무 그러니까는 아름답죠. 이야기한 것처럼 이게 최근에 지은 거긴 하지만 네. 최대한 고택의 그런 느낌을 살리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다. 오픈한 지는 2년 됐다고 하시더라고요. 이게 북촌에도 사실 있는 걸로 알아요. 음. 그리고 이제 하회마을에도 하나 더 세운 걸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대단히 좋은 경험이었다. 네. 가격이 근데 싸지는 않은데 맞아요. 우리 아이가 하룻밤 자기 좀 아까워 막 이런 얘기를 했거든. 그렇기도 하고 아쉬움이 남는 숙박인 거 보면 또 가고 싶다는 거죠, 사실. 그렇죠. 네. 근데 저는 이번에 그 하회마을로 들어가면 스테이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생겼더라고요. 북촌댁 이런 정말 제대로 된 한옥인데 거기서도 스테이를 하시면서 아침밥도 주고 저녁밥도 그렇죠. 주신다 그러는데 다음에 가면 그런 것도 한번 해보고 싶더라고요. 그러니까 요새 그 안동 지역에서는 사실 고택에서 숙박을 하는 이제 그런 경우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리고 유성영 선생, 그 옥연정사인가요? 네. 거기에도 굉장히 인기 많다고 들었어요. 근데 아마 제가 알기로는 이제 그런 고택 같은 경우는 화장실이 따로 있거나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옛날 집이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불편을 좀 감수를 해야 된다. 근데 고택에서 어떤 낭만을 좀 즐기고 뭐 이런 생각을 하면 또 그걸 또 감수하시는 분들도 많기는 하죠. 그리고 종손분이 나오셔서 그런 고택에 그치. 대해서 설명도 해주시고 그치. 하신다 그래서 다음엔 그것도 한번 해봐야겠다. 근데 사실 라꼬제 보면서 계속 이런 숙박시설이 번성을 해야 될 텐데 이게 사실 해외의 호텔보다 그렇죠. 방수가 적으니까 맞아요. 이게 사실 꽉꽉 차서 운영이 돼도 매출이 이제 한계가 있잖아요. 이런 게 잘 돼야 외국 손님들이 와서 부담 없이 묵으면서 우리 문화를 체험을 할 텐데 그런 호텔 걱정을 하면서 올라왔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국내 여행을 다니면은 항상 느끼는 게 그 부분이에요. 숙박 시설이 조금 더 잘 되면은 좋을 텐데. 맞아. 관광지로서 더 성장을 하고 그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규모의 경제가 안 맞아서 그런지 세우기가 쉽지는 않은가 보다라는 그죠. 생각이 좀 들죠. 그 동네가 뜬다 그러면은 거기에 많이 세워지는 경우들이 있고 근데 사실 세워진 후에 뜬 경우도 있긴 하지. 강릉 같은 경우. 그렇죠. 그리고 네. 뭐 완주 이런 데 보면은 BTS가 다녀가도 뜨기도 하고. 그분들이 한 번씩 다녀가야 되나? 근데 실제로 사실 요새 여행 트렌드를 이제 이끈다라고 하면은 MZ세대가 아무래도 띄워줘야 된다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막 SNS에도 올리고, 요새 뭐 인스타나 이런 데 보면은 요즘 제일 핫하다는 이거 가보셨어요? 막 이런 거 나온 거 많잖아. 목소리 좋은데? 그런 거를 위해서 이제 좀 띄워줘야 되는 요소들이 있는데, 안동 같은 경우에도 찾아봤더니 이게 이제 2021년인가 22년 자료예요. 가장 많이 방문하는 곳이 사실은 월영교라 그러더라고요. 약간 놀랐어 나는. 왜냐면 물론 월영교 되게 예쁘죠. 네, 나도 이제 그렇죠. 밤에 가서도 진짜 예쁘다. 조금 쌀쌀하긴 하지만 산책하고 막 이러면서 여기는 너무너무 아름답구나. 뭐 이 생각은 했어. 근데 안동에 가면 가장 먼저 봐야지 하는 게 나한테는 월영교는 아니었거든. 모르겠어요.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보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결국에는 이런 것들이 MZ세대 취향에 맞춰가는구나. 사진 찍기 좋거든. 맞아. 그리고 물론 이제 고택 같은 것도 사진 잘 찍으면 아주 멋있게 나오기는 하는데 그런 생각을 해보면은 아주 예쁜 카페라든지 디저트 맛집이라든지 이런 것들. 근데 이제 하회마을도 보면은 하회마을의 장터에 그런 가게들이 있고 사실 하회마을 자체로 들어가면 고택을 활용한 카페라든지 그런 거는 없잖아. 그게 그쵸. 꼭 생기는 게 좋냐 이건 약간 그건 잘 모르겠더라고.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어떤 젊은 감각으로 젊은 아이디어로 그런 것들이 결합이 된 게 있어야 더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지 않을까. 안동은 정말로 관광지로 굉장히 잠재력이 큰 곳이잖아요. 그렇죠. 볼 것도 너무 많고 맛있는 것도 있고. 그런데 사실은 젊은 사람들이 와서 좀 더 그것을 상업적으로 연결시켜서 개발을 하고 또 이제 트렌드를 접합을 시켜야 될 것 같은데 요즘 사실 그런 데 대해서 연구하시는 분들, 젊은이들이 어떻게 지방에서 정착을 할 수 있는가 그런 분들이 많은데 안동도 굉장히 좋은 대상지가 아닐까 싶어요. 다만 난개발만 되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렇지. 네, 그게 이제 너무 막 그런 힙한 그 트렌드에 맞춰가기 위해서 막 세우고 고치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만 좀 안 됐으면 좋겠다. 두려운 건 이제 개발이 된다고 해서 몰개성한 가게들이 그렇죠. 쭉 늘어선다든지 콘크리트 벽으로다가 막 이런 거 막 이런 거기 가서 사진 다 찍어야 되고 이런 거 말고 좀만 뭐랄까 안동만의 그 매력을 살릴 수 있게끔 하면서 또 발전을 좀 시키면은 좋지 않을까. 제가 이런 얘기 왜 하냐면은
사실 얼마 전인가 제가 그거 봤거든요. 다른 유튜버가 자기가 안동 출신인데 경상도 지역에서 관광지라고 그래도 꼽히는 곳들 중에서 가장 관광객 수가 적은 곳이 안동이라는 거야. 아, 그래요? 그 진짜인지 내가 통계 찾아봤는데 없어갖고 컨펌은 못 해드려요. 근데 그분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꽤 유명한 유튜버신데 그래서 너무 아쉬웠어 그게. 그 관광 포인트들이 좀 뚝뚝 떨어져 있는 것들도 사람들을 가게 어렵게 만드는 것 있겠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굉장히 힙하다라는 느낌으로 젊은이들을 끌어당기는 이제 그런 장소들은 사실은 없으니까 그러니까 막 놀고 막 이런 데는 아니니까. 그쵸.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지금 안동은 너무 좋아. 이번에 근데 아쉽게 생각했던 거는 뭘 딱 사올 만한 게 없어. 하회탈 있잖아, 하회탈. 탈을 왜 웃죠? 아, 웃어야지 하회탈이니까. 탈도 잠시 고민을 했으나 진짜. 탈 말고 이제 다른 목공 제품도 팔곤 하는데 왜 우리가 이탈리아를 예를 들면 뭐 베니스에 가면 뮤라노 글라스로 여러 가지가 나오잖아요. 그릇도 나오지만 뭐 액세서리도 나오고 또 포지타노 이제 소렌토 그쪽으로 가면 도자기를 팔거든요. 굉장히 화려한 레몬 같은 게 그려진 도자기도 있고 안동도 가서 뭘 사올 수 있는 물건이 있으면 좋겠다. 근데 물론 안동 소주가 있는데 제가 독주는 잘 안 마시니까 이제 소주를 살까 말까 고민하다 안 사오고 강고등어를 한 팩을 사와야 되나 하다가 그냥 서울에 주문할 수 있어. 했는데 이번에 뜻밖의 사온 것은 이불을 사왔어요. 정말? 목면 이불. 오. 호텔 옆에 우리나라에서 나온 모카로 만든 그런 면 제품 집이 있는 거예요. 앞에 모카를 이렇게 쌓아두셨길래 구경이나 해볼까? 그러면서 들어갔는데 와 정말 수놓인 그런 이불 같은 것들이 너무 예뻐서 만지작 하다가 엄마가 또 면 이불이 좋다. 사계절 다 덮을 수 있다. 그래서 충동 구매 물욕을 또 부리며 이불을 샀는데 주인분 성이 류씨인데 자기 고향 마을에서 목화를 직접 길러서 거기서 제품을 만드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굉장히 더 발전하면 좋은 기념품이 나올 수도 있겠다 생각했어요. 크지 않아? 크지. 뭐 차 가져갔으니까 이제. 외국 사람들 사기 힘들겠다 그러면. 그렇지. 그래서 이제 그 면으로 작은 어떤 제품들 사실 예쁜 베개 같은 것도 파셨거든요. 메밀 베개. 그런 것도 그렇고. 그래서 이런 것들도 나중에 관광과 연결시켜서 상품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역시 마케팅하는 사람이야. 그런 생각까지. 그러니까 제가 안동한테 반했던 거는 뭔가 인간미가 느껴지는 양반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였거든요. 그러니까 뭐 정치적 야망이 없는 건 아닌데 막 그걸 하겠다가 막 눈이 이글이글거리고 막 이러는 건 아니고 또 FM에 가깝게 공부 열심히 하는 너드의 느낌이 있는데 불의를 보면 또 못 참고 갑자기 급발진하는 그런 것도 좀 있고 그리고 굉장히 좀 뭘까 허당기도 있는 듯한 그러면서 자존심 강하고 그래서 되게 매력적이다. 뭔가 나랑 되게 비슷하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 내가 매력적이라는 얘기인가 그러면? 어쨌든 굉장히 복합적인 그런 매력을 가진 곳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안동이 문학 자산이 굉장히 많은 곳이지만은 그만큼의 매력을 발산을 해갖고 많은 사람이 더 찾아주지는 않는다는 게 조금 안타까운데 그렇다고 해서 또 너무 많은 투자가 들어가갖고서는 막 난개발이 되고 그러진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양면적인 생각이 좀 있어요. 결국 근데 지키다 보면 사람들이 그 맛을 알고 멋을 알아서 찾아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탈리아의 굉장히 작은 도시지만 매력이 넘쳐갖고서는 일부러 찾아가는 곳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안동이 좀 그런 곳이 됐으면 좋겠다. 저번에 지훈이 푸치니 편에서 루카 얘기를 하셨는데 마치 루카처럼 맞아요. 옛날의 멋을 간직하지만 또 다른 매력으로 사람들을 부르는 그런 곳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가끔씩 여행 이야기도 조금 해보려고 했는데 오늘은 그래서 제가 작년에 다 나오고 반해갖고 또 은하님한테 강추 하면서 얘기했었던 안동 얘기를 좀 해봤습니다. 네, 정말 즐거운 여행인데 다음에는 어디 정해서 같이 갔다 오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롱테이크 안동 이야기로 마무리하고요. 다음 주에 또 흥미로운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롱테이크 김지윤이었습니다. 전화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